코로나 상황에서 청년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어떤 것을 1호라고 뽑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극히 4년제 대학 청년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공약은 부산 청년 일자리 경험,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은 제주도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취업 준비 어떤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진로 탐색과 그리고 뭐 직무 경험, 뭐 인턴십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한테 그냥 어떤 특정 정책, 부분적인 정책만 제공을 하면서 알아서 찾아서 잘 해라 라고 말을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을 해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17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23만 명 정도 됩니다.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약 23%로 작지 않은 비율인데요. 현재 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 갑질과 같은 보호조항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 특히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가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그 정책에 보면 여성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산부인과를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병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검사대가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걸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계셔요. 근처에 인식이 잘 되어 있는 친절한 의사 선생님과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옆에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인이 가기 쉬운 병원이라면 비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더 가기 쉽고 더 편한 병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편하면 비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안하는 지방선거 공약은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지역 내에서 거래되고 소비재는 매출, 이게 여기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고 또 공공 배달 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공공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6.1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잘 알고 또 우리 지역을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그런 행정가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은 글로벌 시대이잖아요.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 통번역은 좀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저희 현재 이주민 보건위생과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이주민 위해서 통번역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운영비 책정하지 않고 또 연초에 연말에 11월, 12월 쯤 되면 소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 링크는 인상 통번역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주민들을 좀 연계하는 역할은 좀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잘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운영비도 책정할 수 있게끔 부산시에 위탁해서 운영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제안하는 1호 공약은 고리 이호기 폐쇄를 통한 탈핵의 제도화입니다.
부산에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발전소를 가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 폐기물이고요. 그렇게 이제 부산은 10개 핵발전소도 모자라서 핵 폐기장까지 이제 끌어안으라라는 이제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 핵발전소 수명 연장까지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핵 위험 없는 도시, 이 부산을 좀 만들고자 노력해온 바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리 2호기가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이 시민들의 요구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시민들이 그간 이제 부담으로 안고 있었던 핵 발전소로부터 이제 점점 이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로 이어지는 그 감염병의 도래 주기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5년 후에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새로운 감염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제 우리 차기 부산시에서 그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 바로 공공의료 벨트 구축,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중부권에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공공병원인. 근데 서부권과 동부권에는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부권에는 서부산의료원이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산에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 곳의 공공병원이 바로 공공의료 벨트라고 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생명의 젖줄이지 않겠습니까? 낙동강 보존을 위해서는 기수역을 복원하는 낙동 하구뚝을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녹조가 농산물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낙동강 재자연화를 통해서 녹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이를 낙동강 재자연화를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특히 돌봄과 관련된 공약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라든지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여러 분야에서 돌봄이 빈약하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됐고,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 구조상 노인 인구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요양병원도 많고 돌봄이 필요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떤 민간의 개인의 책임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돌봄을 전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직접 부산시가 나서서 시민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부산시장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충분한 양을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하늘, 산, 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공공재라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대서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부산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할 거냐. 공공인 부산시나 각 군청이 최대한 재산권도 활용하게 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일부 토지 소유자나 자본가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독단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시장 아니면 시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그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하는 시장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